이번 비디오에서는 지난번 리니어 리그레션에 이어서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멀티 베리어블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우리 했던 것을 잠깐 복습하고 들어갈 텐데요. 우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설계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첫 번째, 우리의 가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것인지를 우리가 하이파티스라는 표현으로 했죠. 그래서 H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하이파티스가 정해졌으면 우리가 코스트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예측하는 방법, 측정하는 방법, 코스트 또는 로스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힌트를 드리자면 무엇에 제곱을 했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코스트가 정해지면 이 코스트를 최적화하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아신다면 이제 충분히 잘 이해하신 거고요. 자, 한번 답을 볼까요? 예, 답은 이렇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에는 하이파티시스는 우리가 주어진 x 베리어블의 하이파티시스는 이렇게 어떤 w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했고, 이 w가 weight이라고 하고요, 이 b가 또 바로 바이어스라고 해서 이 두 개를 우리가 이 값을 학습하겠죠. 학습합니다. 자, 이 두 개 값을 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 w와 b라는 것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 코스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코스트 함수로 우리가 만들었고요. 역시 이것은 w와 b의 함수가 되겠죠. 이 w와 b에 따라서 이 코스트가 정해지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이파티스 예측한 값에다가 실제 값 y, 그러니까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이것이 정답이 될 겁니다. true value, true label,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실제 값과 우리가 이것은 예측한 값이죠. prediction 한 값의 차이를 제곱해서 합을 한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코스트 함수였고요. 자, 이렇게 코스트 함수가 주어지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밥그릇 모양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코스트가 최적화가 되는 이 값을 찾기로 하는데 어떻게 찾느냐? 이 W가 어떤 점에서 시작한다면 그냥 여기에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가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W가 여기로 하면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코스트를 최적화하는 W와 B의 값을 찾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인풋 베리어블일 때는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즉 하나의 인풋 베리어블이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y를 예측한다 했을 때는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인풋, 지금 얘에서는 세 개의 인풋입니다. 즉 이건 실제 데이터인데요. 어떤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뭐 처음에 퀴즈 1과 퀴즈 2 그리고 퀴즈 3의 어떤 점수를 가지고 이 파이널 점수를 예측할 수 있을까 하는 데이터인데요. 만약에 가능하면 정말 좋겠죠. 우리 파이널 시험을 보지 않고도 퀴즈 본 것만 가지고도 내 파이널 점수를 예측해보라 하면 되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수가 아쉽게도 3개나 있죠. 그래서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 텐데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전의 경우에는 한 개 있을 경우에 이렇게 주었죠. wx 플러스 b라는 표현으로 주었는데 3개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개면 간단하게 이렇게 3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3개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뭐 wx1, w2, x2, w3, x3.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될 값이 좀 많아진 거죠. 이 w가 한 개에서 이제 3개가 되고 또 바이어스가 있고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코스트 펑션 어떻게 줄까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코스트 펑션의 핵심은 우리가 예측한 값과 실제의 값의 차이를 구하는 것이니까 이 예측하는 이것을 그대로 놓고요. 그리고 그 차이를 우리가 구해서 그것을 제곱을 한 값을 다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트 똑같고요. 다만 우리 이 하이파티시스만 이렇게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이렇게 여러 개로 넓게 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더 많을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뭐 이게 한 세 개가 아니라 100개, 200개다. 그러면 이렇게 더 많이 늘려주면 되는 것이죠. 쭉 늘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죠. 이게 이렇게 많아질수록 이때마다 수식을 이렇게 막 일일이 옆으로 길게, 이게 100개면 100항이나 되고 200개 1000항이면 뭐 엄청나게 길어지는데, 이것을 좀 잘 처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매트릭스 하면 약간 좀 복잡한 느낌이 들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그 중에 매트릭스의 곱셈만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매트릭스 곱셈 한번 기억나시겠지만, 대략 이런 형태의 두 개의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줄을 긋고 또 이렇게 줄을 그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 곱하고요, 또 이렇게 하나 곱하고, 또 이렇게 하나 곱해서 이것을 다 더한 것이 여기에다가 쓴다, 뭐 그런 거 우리가 배우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 곱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 뭐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가서 한 번만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우리의 그 하이파티시스를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였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특히 3개까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매트릭스로 표현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x1, x2, x3를 앞단에 두고, 그리고 이 웨이트이 또 3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3개를 이렇게 이런 형태로 둡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매트릭스 곱하기 하는 방법 똑같은데요. 이렇게 줄을 긋고 또 이렇게 하나씩 곱하게 되겠죠. 하나씩 곱해서 우리가 보면 이 첫 번째 들어갈 것이 x1, 그리고 w1 해서 여기다 쓰고요.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계속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하나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x2, 그리고 w2 더하고요, x3, w3 돼서 이런 형태의 값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원하는 값은 우리가 긴 이 값인데요. 이것을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이제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굉장한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자세히 또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x와 y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여기는 wx 이렇게 썼는데, 자, 사실상은 이게 순서가 바뀌더라도 같은 식이죠. 사실은 이게 똑같죠. 그렇죠. 곱하기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매트릭스를 쓸 때는 보통 우리가 x를 앞에다 씁니다. 그래서 x, w라는 형태로 표현하고, 그래서 여기서 앞부분에 오는 것을 x라고 두고 뒷부분에 오는 것을 w라고 줍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크게 대문자로 쓰게 되는데, 그것은 또 매트릭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쓸 때는 뭐 wx 이렇게 표현했지만 매트릭스로는 xw라고 쓰고, 그것이 나올 때 이렇게 보면 이 값이 이렇게 동일하다. 그래서 매트릭스에서는 이렇게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 데이터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3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하이파시스가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바이어스는 우리가 항상 들어가는데요. 간단하기 위해서 잠깐 생략하고 우리가 한번 수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도입해서 이렇게 x1, x2, x3라는 값들을 매트릭스로 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weight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어서 곱하기 하면 이런 식의 식이 되어서 똑같은 우리가 원하는, 즉 하이파티시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파티시스를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를 이용한 폼으로 나타낸다면 h하고 대문자 x equal xw, 여기서 이 곱은 매트릭스의 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 데이터가 한 개가 아니라 이게 5개가 되겠죠. 여기 보면 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데이터의 수가 뭐 100개, 200개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를 인스턴스라고 부르고, 이런 경우에는 많은 인스턴스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각각을 연산을 할 때, 물론 이거 하나를 이런 식의 이렇게 넣어서 곱하고, 또 똑같은 이 식을 가지고 그 다음 x 인스턴스를 넣어서 또 여기에 넣어서 또 곱하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여러 번 반복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지겠죠. 이게 뭐 인스턴스가 뭐 10,000개라면 10,000번이나 이것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매트릭스의 굉장히 놀라운 장점은 이 아까에는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거 하나만 썼었는데 이제 이것을 인스턴스의 수대로 매트릭스를 줘버립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W는 이전과 똑같죠. 이 W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늘어났어요. 자, 그런 다음에 매트릭스 곱을 해볼까요? 곱을 해보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게 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이것을 여기다 쓰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건 이렇게 가고요. 자, 두 번째 거는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또 이렇게 곱하고 좀 복잡해집니다만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그거 합을 이렇게 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전 매트릭스식에서 각각 인스턴스를 한 번씩 계산한 것과 똑같이 여기다가 이만큼 쭉 넣기만 하면 그 연산값이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쓰는 또 다른 장점은 이렇게 인스턴스가 많을 때 그 각각의 인스턴스를 계산할 필요 없이 전체를 긴 매트릭스에 넣고 여기가 바로 인스턴스의 수가 되겠죠. 이걸 넣고 그냥 W를 매트릭스 곱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한 번에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 3이라는 숫자는 이 매트릭스는 5x3이다.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3 매트릭스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3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냐? 우리가 이 x1, x2, x3 그래서 x가 우리가 입력으로 원하는 주기를 위한 피처가 3개의 어떤 변수가 있었죠. 3개의 베리어블. 그래서 3개가 온 곳입니다. 자, 이 5개는 어디서 왔냐? 이런 데이터 샘플, 즉 인스턴스가 5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5x3 매트릭스를 우리가 입력으로 하고요. 그럴 경우에 이 웨이스는 어떻게 우리가 매트릭스를 보냐? 마찬가지죠. 이게 몇 개인가요? 3x1이 되겠죠. 그래서 3x1 매트릭스.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자, 5x1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트릭스 연산을 하실 때, 곱하기를 하실 때 이 두 개가 같아야 되고요. 두 개 같다면 곱하기를 한 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이 두 개를 지워버린다. 그러면 바로 5x1, 즉 5x1의 결과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 5x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트릭스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종종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 곱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자, 보통 이 값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값이 역시 x의 변수, x의 베리어블의 개수고요. 베리어블의 개수죠. 그리고 이 값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몇 개나 넣을 것인가 하는 어떤 인스턴스의 개수죠. 인스턴스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인스턴스의 개수. 그래서 이 값은 주어지고 또 이 출력값도 보통 주어집니다. 우리 같은 리니어 리그레션 경우에는 값이 하나만 나오죠. 이 y값이 하나만 나오죠. 자, 이런 경우. 그리고 이 값은 뭐 물론 마찬가지로 인스턴스의 값이 되겠죠. 인스턴스가 몇 개 나와야 되느냐 하는 그 숫자가 될 겁니다. 자, 정해진다면 대개의 경우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설계해야 될 것은 이 W에 해당되는 이 웨이트의 크기를 결정해야 돼요. 이 웨이트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자,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여기에 있는 것을 하나 가져오고요. 여기에 있는 것을 3이라는 것을 하나 가져오고요. 자, 그리고 내가 3이라는 것을 받아서 몇 개를 낼 것인가? 한 개를 내죠. 그래서 한 개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는 바로 3x1 우리가 썼던 대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신다면 이 인스턴스 개수는 그냥 무시하고요. 이 y 베리어블의 개수가 얼마인가? y 베리어블의 개수가 3이었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몇 개를 출력, 즉 y의 결과로 낼 것인가 하는 것이 한 개로 내겠죠. 우리가 y. 그래서 그렇게 되면 3x1의 어떤 매트릭스다. 여러분들 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x1의 매트릭스다. 이렇게 쉽게 이 W의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고요. 가끔 이런 경우에 여기는 지금 이 예제에서는 5개만 우리가 넣었지만 실제로 이 값은 뭐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굉장히 가변하는 값이죠. 그래서 보통 이 값을 뭐 n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또 출력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n개만큼 그만큼 결과를 계산해서 나오게 될 거고 당연한 것이고요. 실제 구현에서는 이제 뭐 numpy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이 값을 표시하고요. 또는 tensorflow 같은 경우에는 none이라는 것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가끔 none이라는 것의 의뢰를 보시면 n개다, 여러 개 원하는 만큼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트릭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뭐 출력을 꼭 하나로 둘 필요는 없죠. 여러 개로 둘 수가 있는데 이따가 다음번에 나오는 강의에 그런 형태의 또 우리가 머신러닝을 다룰 텐데요. 자, 그럴 때도 이 매트릭스를 쓰시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n개의 입력과 3개의 x 피처가 있는 경우에 이 데이터를 받아들인다라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이제는 2개 입력 출력이다, 1개가 아니라 2개 또는 뭐 3개, 4개의 출력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W에 해당되는 거 이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결정하는 것은 간단하겠죠. 자, 우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입력이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3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출력이 몇 개예요? 2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2의 이 W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사용하면 이렇게 멀티 베리어블의 경우에도 쉽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인스턴스가 많은 경우에도 n으로 쉽게 처리할 수가 있고, 또 출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경우에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3/2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x가 뭐 하나로만 주어지지 않고 여러 개로 주어지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한 번만 더 주의하실 점은, 보통 우리가 이제 티어리에서 다룰 때, 또 렉처에서 다룰 때는 그냥 이걸 w라는 어떤 그 웨이트과 곱해진다라는 의미에서 w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현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둘 다 매트릭스일 경우에는 x를 이렇게 앞에다 쓰시면 별도의 처리가 없이 바로 매트릭스 곱만으로도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x 그리고 w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구현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사실 이것의 의미는, 어떤 수학적인 의미는 이것과 거의 같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똑같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멀티 베리어블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야기했고, 다음번 시간에는 이제 정말 중요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